4월 14일이었어요. 엊그저께 괴산에 옛날로 치면은 문무대가 있었어요. 옛날로 치면 문무대. 저도 이제 뭐 전방 입소 문무대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저희 때는 교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련이 88년부터 없어졌으니까 1학년 때는 문무대 가가지고 뭐 훈련 받고 2학년 때는 전방 입소 들어가가지고 뭐 훈련 받고 교련 수업의 일환으로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1학년 때 그 다 모여라 해가지고 뭐 문무대 간다 해가지고 딱 갔는데 뭐 이렇게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금방 이제 다 왔다 내려라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위례 신도시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무대 뭐 그다음에 거기에 군부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특전사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뭐 종행교도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 지금 그 문무대가 옛날로 치면 문무대가 어디로 갔느냐? 거기로 내려간 괴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무대 정식 명칭이 육군 학생 군사학교예요. 그래서 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육군 학생 군사학교. 저기가 옛날로 치면 문무대지. 저기가 괴산에 있어요. 저기가 괴산에. 저기 이제 학교장이 투스타인 거고 육군 학생 군사학교 이 뭐 부대 이전 기념식 저게 그 지금으로 치면은 송파에 있는 위례에서 괴산으로 옮겨간 거거든요. 그런데 요청이 왔어요. 누구한테? 대전병원장 이국종 교수한테 국군 대전병원장 이국종 교수한테 그 육군 그 학생 군사학교 교장이 아마 투스타 그 소장이 그 직접 그 병원장한테 이국종 교수한테 전화를 갖다가 했을 거예요. 아 그게 격이 맞지 뭐 그냥 뭐 아랫사람 시켜가지고 아이 그 뭐 이국종 그 원장 뭐 한번 오시라고 해라 이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국종 교수 이야기도 뭐냐면은 교장 선생님이 직접 한번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갔다는 뉘앙스로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 게 4월 14일 엊그저께였어요. 대상이 누구였느냐? 저기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 입소해서 훈련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4월 달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군의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의정 파동의 와중에서 뭐 군의관이 뭐 입대 안 하고 막 그런다 이런저런 이야기 많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와중에 군의관으로 입대한 전공의들이 군의관으로 입대를 했는데 육군 학생 군사학교 교장 선생이 대전 그 국군 대전 병원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이국종 원장님 이번에 그 새로 그 군의관들 훈련받으러 들어왔는데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좀 해주시죠라고 해가지고 이국종 교수가 차 타고 괴산까지 갔는데 대전에서 유성에서 대전까지 갔는데 거기서 아주 작심하고 그 발언을 갖다가 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이국종 교수가 바이탈과 하지 말아라. 이게 바이탈이라고 하는 게 필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공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X가 놈입니다. 문과 놈들이 조선반도를 다 해먹는 나라가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다.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국종 교수가 한 걸 갖다가 기자가 가가지고 뭐 취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의사들만의 무슨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아마 군의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국종 교수가 왔을 때 강의했을 때 그 강연을 들었던 그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그 커뮤니티 글에다가 올렸는데 이국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내용이 이래? 야 표현이 이랬어? 그러면서 아름아름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다가 어제부터 그러다가 이게 어제 그 오후부터는 아주 그냥 모든 종편 어제 이제 제가 채널A 뉴스탑10 나갔었는데 채널A에서도 이게 다루어질 정도로 많은 그 사람들이 오늘 저 돌직구에서도 이거 했습니다. 아주 큰 파장을 갖다가 일으킨 거죠. 그런데 어떤 비판이 있느냐? 저게 이국종 교수한테 확인했느냐? 이국종 교수가 확인을 안 해줬어요. 내가 저런 말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도 안 했고 했다고도 안 한 것 같아.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저런 이야기가 저런 작심 발언이 그렇게 안 하지는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국종 교수 말이에요. 조선 반도는 저는 조선이란 말 싫어해요. 저는 조선이라고 한 나라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 저는 고종을 무지하게 혐오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매국노 고종 이런 책도 있습니다. 뭐 나라를 팔아먹은 게 뭐 누구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지만 사실상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은 고종 아닌가? 그 다음에 나라 팔아먹고 가장 큰 일본 사람들로부터 뭐 일본 놈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혜택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고종 아닌가? 그 다음에 제가 언제죠? 작년에 제가 이렇게 교토를 갔었어요. 교토 갔더니 그 고종의 뭐 아들인가 누군가 뭐 손자인가 뭐 이렇게 살던 집이 아주 근사한 카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큰 뭐 물론 이제 뭐 일본 뭐 그 왕실이나 뭐 우리나라 뭐 그 왕실이나 비하면 초라하지만 어쨌든 대저택을 일본에서 교토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뭐 일본 뭐 미국 사업가한테 넘어가고 해가지고 지금 뭐 그거 하면은 뭐 몇백억짜리 그런 집. 그런 식으로 했던 게 그 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우리나라를 조선에 비유하는 거. 저 북조선도 싫어합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도 조선자 들어와서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는데 옛날에는 헬조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무슨 헬입니까? 헬조선은 북조선이지. 헬조선 하면서 왜 우리 그 대한민국을 비하하는지 저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한번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이국종 교수가 나름 네임드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저 같은 듣보잡도 아니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사가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조선반도가 뭐 남북한 다 합친 겁니까? 그 남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조선반도 이거는 다 합친 것도 되겠네. 북한도 마찬가지니까. 조선시대부터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 해먹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이국종이면 다야? 뭐 유명하면 다야? 의사면 다야? 이렇게 불끈하고 마음이 올라왔을 텐데 그런데 어제는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이국종 교수님이 저보다 2살 어린데 이국종 교수님이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 해먹는 나라다. 저 글을 딱 읽고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교수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부터도 문과놈이잖아요. 저부터도. 그럼 맞습니다.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수천 년간 이어진 조선반도의 DNA다. 이건 바뀌지가 않는다. 반박을 못하겠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래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뭐 조선시대에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였는가?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그 다음에 누굽니까? 문재인, 윤석열까지 대통령이 10명도 더 있는데요. 이과 분들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다 문과, 놈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고 다 문과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천 년간 이어진 조선 반도의 DNA다. 그 다음에 이건 바뀌지 않는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의 아들 딸들은 말을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의사라고 해서 같은 의사냐? 그렇지가 않다. 서울대, 그 다음에 세부가 어디겠습니까? 뭐 필리핀 세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세부는 세브란스 이야기하는 거고 연대 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서울대 의대가 내과고 연대 의대가 외과였나?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내과는 서울대, 외과는 연대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반대였나? 어쨌든 내과 외과가 우리 그 의사들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고 옛날에는. 그런데 하나는 서울대, 하나는 연대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대와 세브란스의 연대 의대에 아주 원로 의사들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 당하면서 살기 싫으면 바이탈하지 마라. 바이탈과 하지 말고 내과, 외과, 흉부외과 뭐 무슨 과 제가 이래봬도요 의료중재원의 비상임 위원을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했으니까 벌써 박근혜, 문재인 10년이 넘어갔네. 윤석열까지 하면 10년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의료중재원에 거기 이제 어떤 분들이 상임으로 상임 위원으로 계시냐면 명의들이 오세요. 명의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서울대, 연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 유명한 의대에서 정년 퇴직하시고 65세, 70세까지 거기 상임 위원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래도 이제 귀동냥으로 이렇게 쭉쭉쭉 뭐 듣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사건들 오는 거 보면 흉부외과나 막 그런 그 사건들 오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기록 보는데도 막 끔찍해요. 막 기록 보는데도 기록 안에 막 피가 그냥 철철철 넘치는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옛날에 흉부외과 사건이었는데, 어우 이거 뭐 기록 보는 것도 저는 막 끔찍해가지고 막 상상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심의를 갖다가 하냐면은 상임위원 의대에서 65세 정년 퇴직하신 그 부장님들 계시고, 비상임으로 뭐 저 같은 변호사, 그 다음에 거기 시민단체에서 한 분 오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이 현직 의사 선생님 오시거든요. 현직 교수님들. 근데 그 사건 보고 어우 너무 막 제가 막 그래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막 뼈를 갖다가 막 톱질하는 것 같고, 막 뭐 피를 갖다가 막 엄청나게 막 수혈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끝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수님한테, 현직으로 계신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우 이걸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나는 진짜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왜냐하면 그런 수술을 뭐 한두 시간 만에 끝나겠습니까? 뭐 10시간 뭐 열몇 시간 한 뭐 그런 수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힘든데 그분 말씀이 사람을 막 조립식같이 이렇게 막 끼워 맞추고 막 그런 느낌도 든대요. 근데 그분 말씀이 아마 이국종 교수도 그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맞춰 놓으면 사람이 살아나는 게 보인대요. 근데 그게 너무 좋대요. 사람이 완전 죽은 사람인데 의식도 없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뭐 깎을 뼈는 깎고 붙일 건 붙이고 수혈하고 뭐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어느새 사람이 살아나는 게 보인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이런 분들은 진짜 대단한 의사다,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 그게 뭐냐면 그게 바이탈이에요. 그게 바이탈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존중받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보상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국종 교수 다시 한 번만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이국종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런 거 해봤자 니네들이 그 다음에 젊었을 때 뭐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조인들도 뭐 예컨대 사법시험 수석한 정계선 그 학생 그 뜻 뭐 어떤 각오입니까? 저는 뭐 판사가 돼가지고 이 땅에 뭐 정의를 갖다가 세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학력고사 전국 수석한 원희룡 학생 포부 좀 이야기해서요.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들어가가지고 뭐 이 땅에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대 가는 애들, 의대 가는 애들도 내가 이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훌륭한 명의가 돼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서라. 네가 만약에 진짜로 저렇게 뭐 무슨 흉부외과, 무슨 뭐 중증 뭐 외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 살리려고 뜻은 가상하다만, 만약에 네가 그런 길을 택하면 평생 괴롭힘 당한다. 누구한테? 교수들한테. 누구한테? 공무원들한테. 이제는 또 누구한테? 환자 가족들한테도.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평생 괴롭힘 당한다. 그러니까 뭐 해라? 그러니까 피부과 해라. 뭐 안과 해라. 뭐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제 귀가 요즘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 교수님 되게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눈은 옛날부터 부실했고, 그다음 피부도 지금 뭐 이렇게 뭐 거무튀튀하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그런데 차라리 그런 거 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이국종 교수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랑 비슷한 후배 있지 않았느냐, 윤한덕 교수. 윤한덕 교수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번 찾아봐 보세요. 한평생을 외상외과에서 못 빠지게 일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고 결국 저 윤 교수 과로사했다. 과로사. 나랑 같이 외상외과에서 평생 일했던 윤한덕 교수는 과로로 죽었단 말이야. 근데 왜 니네들까지 죽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맨 마지막에 빨간 줄을 쳐놓은 거, 조선에는 가망이 없으니까 너희도 절이 싫으면 탈조선 해라, 미국 가서 해라 차라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오늘 그 뭐 패널들이 저런 이야기 가지고 어떻게 이국종 교수가 저런 이야기 하느냐, 탈조선이 뭐냐, 탈조선이, 조선이 뭐냐, 조선이 대한민국이지. 그 다음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후배들한테, 이제 막 군의관으로 입대한 전공의들한테 좋은 말 하고 덕담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저게 무슨 말이냐, 막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기사만 딱 봤을 때는 저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이국종 교수는 그 중증 외상 분야가 천직이에요. 천직. 중증 외상 분야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저는 이국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의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돈보다도 나는 사람 살리는 게 더 좋다, 이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이국종이에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요, 예컨대 제가 판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판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무지하게 강하고, 내가 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내가 판사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이 요즘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겠어. 그러면서 오히려 그 법원을 갖다가 디스하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국종 교수가 저렇게 막말과 같은 저런 표현을 쓰는 거는요, 딱 그 느껴지는 게, 이국종 교수님은 진짜로 그 우리나라 그 의업에 대해서, 의료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애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역으로 저만큼 애정이 없으면요 저렇게 이야기 안 해요. 뭐 저 같아도 뭐 이렇게 뭐 의사하다가 에이씨 뭐 귀찮고 뭐 힘들고 그러면 뭐 나가서 편한 거 하지, 뭐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국종 교수는 끝까지, 지금까지 50대 중반 넘어서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나라 의료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렇게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이 저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게, 저게 탁상 행정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이 정말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법조계부터 시작해서 뭐 산업계, 뭐 어디 모든 분야에서 그래 나름대로 그 자부심 가지고 프라이드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나라가, 그게 선진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뭐 의대 정원 뭐 2,000명 늘린다, 저는 그것도 뭐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 나가서 뭐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이 그렇게 그 마음 놓고 자기 뜻을 갖다가 펼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드는 게 사람 숫자 몇 명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